봉주야 투스 오늘 국어 수업은요 현대문학에서 1980년대 한국 시를 다룰 거고요. 기영도 시와 비슷하지는 않지만 같은 시대상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좀 중요한 작품이니까 내신에도 많이 나오고요. 수능에도 기출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작품 그렇게 난해하진 않거든요. 기영도 시는 많이 어려웠는데 거기에 비하면 쉬우니까 한번 전체 읽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 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깰깰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딘가로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낄쭉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자, 그래서 시가 굉장히 짧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특이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해물과 백두산으로 시작되는 대한민국 애국가와 관련된 구조로 시가 이루어져 있죠. 저는 이 시를 보면서요, 처음에 그 애국가 경청하는 걸 보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1970년대, 1980년대 초에 실제로 영화관에 가면요,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지금은 광고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때는 광고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애국가를 경청하고 부르고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초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두 가지가 기억이 남는데요. 겨울이면 항상 중간에 이제 지금 같은 전기 히터가 없었어요. 그런 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주번이라 부르는 밤마다 이렇게 꾸준히를 도맡아하는 친구들이 주마다 이렇게 바뀌는데 그 주번이 되면은 석탄을 직접 이제 학교 안 어느 구석에 있는 그 석탄들을 주워 와가지고 그 빨갛게 달궈진 커다란 쇠난로 안에 석탄을 넣어놓고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로 옆에 친구들은 너무 뜨거워서 수업을 못하고 창가의 친구들은 너무 추워서 수업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또 하나 기억이 남는 것이 그 칠판 위에 태극기가 있잖아요. 근데 태극기 위에 교장 선생님 사진이랑 또 신기하게 빡빡이 아저씨, 우리의 전두환 대통령 사진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제 대통령 사진이 사라지고 교장 선생님 얼굴도 사라지고 이렇게 태극기 하나만 남으면서 교실이 단촐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시대가 그때는 좀 그러한 시대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자, 새 하면 떠오르는 게요, 성북동 비둘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상, 자유, 어떤 꿈을 향한 희망,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좀 거기에 추가되는 우리가 생각 못한 이미지가 이제 덧붙게 됐습니다. 자, 황수인 시인이 보는 부분은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서 애국가를 경청한다 라고 되어 있죠. 경청이란 말은요, 귀 기울일 경에 이제 들으청인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눈높이를 맞춰서 귀를 기울여서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서 애국가를 귀 기울여 듣는다. 근데 이 분위기를 보면요, 이 처음에 1행과 2행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애국가를 귀 기울여 듣는데 그것이 정말 좋아서 듣는 모습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시대라든가 그 영화관에 갈 때 어떤 에티켓 같은 게 당연히 그러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고에서 일요일날 자습을 해야 된다. 좀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날은 쉬고 싶은데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요, 우리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적어주세요. 자, 새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막상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하더라도 영화를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애국심을 갖고 노래를 이제 듣고 이제 영화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행과 2행에서 보여주는 부분에는요, 영화관에서 애국가를 경청하는 모습인데요. 이 애국심을 강요한다. 땡땡 해주시고요. 획일적인 군사 문화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군부 독재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어떤 질서와 규율, 그런 어떤 법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개념이긴 한데 그거에 맞춰서 모든 것이 획일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제에 일어난 애국가를 경청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반어적인 그런 어떤 풍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잠깐만요. 제가 필기를 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여기에 자, 반어라고 좀 적어줄게요. 글씨가 필이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이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자, 지금 이 새떼는요, 앞에 그 1, 2행에서 나왔던 우리와 대비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새떼는 자유로운 존재이고요. 그래서 이 시적 화자에게는 부러움을 사는 그런 소망을 갖춘 존재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다? 삼천리 화려강산을 갖춘 나라다. 많이 쓰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표현이라서 대유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일부 또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그 비유를 하는 건데,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건 알겠죠. 근데 이것도 상당히 반어적입니다. 반어적이어서요. 그 냉소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우리는 그래 삼천리 화려강산에 살고 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미심장하게 들리죠.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냉소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자, 을숙도는요, 부산이랑 김해 사이에 있는 섬인데 여기가 예전에 이제 버려진 섬으로 있다가 철새들이 많이 날아오고 갈 데가 많고, 우리 이번에 새별호를 몰랐잖아요.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 을숙도에서 이제 새떼들이 많이 생활하는데 보통 애국가 첫 장면에 이 을숙도에서 철새들이 날아가는 장면, 이거를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천리 화려강산에 을숙도에서 그 새떼가 날아오르면 애국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일정한 군을 이루며, 군이라는 거는 무리군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 흰 새떼들 아까 나왔지만 우리와 대비되는 개념이고요. 자유로운 존재. 자,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이 새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롭고 희망을 상징하고 평화를 의미하고 이런 것만 보았는데, 이 황지우 시인은 굉장히 독특한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이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날아가는데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깨룩깨룩깨룩 이렇게 거리면서, 또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낄낄대면서 이렇게 날아 올라간다는 거야. 이거 새가 뭐야? 새가 좀 뭔가 비웃는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표면적인 이 모습은요, 새가 날아가는 소리예요. 새가 끼룩끼룩 낄낄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면적인 의미에는요, 그 군부 독재 시절을 대놓고 감히 반항하거나 대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약간 삐딱하게 조롱하고 야유하면서 지금 현실을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적어둘 부분은요, 감정이입이라고 하나 적었어요. 감정이입. 이 새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어떻게 보면 화자가 갖고 있는 감정과 유사하겠죠. 감정이입해 주시고요. 부정적인 세상을 조롱하고 있다. 누가? 새가. 바꿔 말하면 새는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또 내 마음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존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감정이입이라고 동그라미 1번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식구 반복이라고 적어주세요. 지금 보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낄낄대면서 식구가 반복되고 있죠. 이런 식구 반복의 효과는요, 운율을 형성해주고요,
의미를 강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시적인 그런 어떤 운율적인 느낌도 있지만 그 황조 시인이 갖고 있던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풍자적, 반어적인 느낌을 많이 이 새 소리에 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새들이 또 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 깨역깨역 깨깨깨깨 이렇게 가면서 날아가는데 또 각은 딱 맞는 거야.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자, 이 세상은요, 지금 어떤 세계예요? 군부 독재에 민주주의가 없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좀 뭔가 어색해. 그래서 맨날 데모하고 이렇게 대학생이나 시민군들이 싸우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밖은요, 정말 자유로운 세계. 이상적인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어디? 삼천리 화려항상 냉소적인 현실과 대립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와 셋대가 대립되듯이요. 지금 삼천리 화려항상과 이 세상 밖이 대립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삼행에서 십행에서는요. 세상 밖을 향한 그런 새들의 자유로운 그 이상을 바라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화자는 어떠한 심리를 갖고 있다? 진정하게 이상적 세계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부정적인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탈피하고 싶다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1열, 2열, 3열 횡대로 세상을 떼어매고 이 부분 화살표해 주시고요. 군부 독재의 문화를 풍자, 군사 문화를 풍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태를 이렇게 비꼬아서 약간 풍자하는 거죠. 그 채만식의 소설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깔쭉 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을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자, 우리도 새처럼 새들이 막 끼룩끼룩거리면서 나는 것 같고 이렇게 낄낄대면서 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우리끼리 영화 보면서 야 이거 괜찮지 않냐 이렇게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지금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말은 그렇게 깐족깐족 거리면서도 대열에 딱 맞춰서 줄을 맞춰가지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역시 밑줄 그어주시고요. 획일화를 강요하는 사회라고 해서 풍자라고 적어주시고요.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이 부분에 빨간 펜으로 아까처럼 이제 묶어주시고요. 냉소적인 태도 또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시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끼룩거리면서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새가 나는 소리가 그렇게 보여지듯이 우리가 영화 볼 때 이게 깐족깐족 되는 거죠. 근데 남들 볼 때 각도는 맞는 거예요. CCTV에 나오는 우리 모습은 정말 질서정연해. 근데 말은 정말 깐족깐족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자, 앞에 새들이 날아갈 때는 화자는 어떤 심리를 보고 있어요? 아, 나도 저 새처럼 저 멀리 이 군부독재 이런 세계가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꿈꾸는 세계로 가고 싶어 이런 거라면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타나요.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그 지향하는 이 세상 밖은 같은 존재이지만 거기서 의미하는 게 조금 다르죠. 지금 여기서 내가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은 건 자유 때문에 날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자꾸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싫어. 이 억압된 현실에 탈피해야 되겠어. 이런 게 크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 애국가가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자, 그 애국가의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성량이 좋은, 아줌마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성악가 분들이, 대한 사람 대안을 길이 보전하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래가 끝난다는 거는 내가 지금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오기도 왔다는 거지만, 이 짧은 동안 항상 하는 어떤 의식 같은 거예요. 영화를 볼 때마다 애국가를 듣고 부르고 앉아야 되는데 나는 이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삼천리 화려강산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 사람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부분 밑줄 그어주시고요. 현실에 대한 순응이라고 적었어요. 현실에 대한 순응. 근데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 현실에 대한 순응인데 이게 강요된 부분이에요. 강요라는 거는 무건적인 어떤 힘의 위압적인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현실이 이러하니까 아 그래 도망가고 싶지만 돌아와야지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자, 자기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애국가가 끝난 거죠. 지금 노래가 끝나서 이제 영화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이 부분 밑줄 그어주시고요. 현실로 되돌아옴이라고 적었어요. 현실로 되돌아옴. 그런데 이제 뒤에 중요한 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가 뭐냐면 주저앉는다. 왜 사람이요 그냥 뭐 내가 앉아야지 다리가 아프거나 내가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앉으면 돼요. 근데 너무 기대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긴장이 풀려버리거나 그러면 털썩 주저앉잖아요. 그만큼 그 남들이 볼 때는 눈치채지 못하는 그 미묘한 순간에 나는 애국가를 따라 부르고 듣고 끝났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저 새들이 마치 우리를 너희는 인간이면서도 그렇게 만물의 영장이니 뭐니 하는 인간이면서도 우리처럼 자유롭지 못하지 메롱 이렇게 낄낄대면서 야유를 부리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가 봤으면 좋겠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섬을 벗어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허탈한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 힘들어서 나 여기 벗어나서 이 공부 안 하고 싶어 하지만 대한민국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고3 또는 고1 수험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좌절감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시적 화자는요. 이 시대상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올가매는 그런 절망감을 주는 때라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주저앉는다 이 부분에 빨간색 밑줄 긋고요. 별표 하나 주시고 소망의 좌절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주저앉는다는 거는 깊은 절망을 느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를 좀 간단하게 봤고요. 이제 11회에서 20회까지는 시적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되돌아오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시로 이루어져 있죠. 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자, 이 시에서는요, 크게 이제 중요한 두 가지 대상이 대립하는데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새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라는 이 대한민국 삼천리 화양산에 사는 대한 사람이 나오죠. 자, 새는 어떤 곳이에요? 이 프린터 중간에 보면은 시에서 형상화한 가치라고 나오죠. 하나는 현실 세계를 보여주고 하나는 이상 세계를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실 세계를 보여주는 거는요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삼천리 화려강산에 대한 사람이 사는 곳이죠. 여기에는 이제 군부 독재 판을 치고 전두환 대통령이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어떤 군사 문화가 군인들이 통제를 하고 억압을 하는 그때 우리가 이제 난소공 이후에 본 작품이 가난한 사랑 노래였나요? 그 작품도 그렇고 5월의 청춘을 보면 나오잖아요.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 티키타카 하다가도 이거 뭐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 방 잡으려면 안 그러면 빨리 가시오 이러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고요. 많은 것들이 제약이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통제와 군인들의 군부 독재의 통제와 억압으로 구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겉은 민주주의 사회인데 사실은 애국심마저 강요를 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뭐 북한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새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요. 이상 세계예요. 이상이란 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죠. 그래서 억압이나 통제가 없는 자유사회고요. 민주주의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새들이 날아가는 그 자유까지 부러워할 만큼 우리는 억압되어 있다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새와 우리로 대표되는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가 대립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어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자, 삼천리 화려강산
겉으로는 우리나라를 뜻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무엇을 답답하고 암울한 그런 현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요. 1열, 2열, 3열 횡대라고 나오는데 그 군인들은요. 저도 약간 예전에 이제 좀 경찰학과나 뭐 그런 육사 이쪽 갈 학생들 많이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좀 저도 모르게 각 잡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그 군부 독재 문화 같은 경우에 약간 깔끔하고 반듯하고 이렇게 획일화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군부 독재 문화를 상징하고요. 화살표하고 획일화를 강요, 애국심도 강요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도 강요당한다는 거죠. 가령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학교는 다 공부를 잘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농구를 너무 잘한다. 난 농구하기 위해서 학교를 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좀 티잖아요. 그런 티는 친구가 있으면 쟤 왜 저래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이러고 굉장히 안 좋은 시각 또는 정말 딴따라 같은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1열, 2열, 3열 행대로 이제 새들이 날아간다거나 우리가 대열을 이루면서 영화관에서 의자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그런 획일화를 강요하는 군부 독재 문화, 군사 문화를 뜻한다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자, 이 세상 막은 쉽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삼천리 화려강산과 대비되는 존재이고요.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롭고 이상적인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의 특징을 보면요. 전체는 제가 거기 파일에 올려놨던 것 같긴 한데요. 애국가의 구성과 똑같아요. 애국가가 이제 동해물가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새들이 의숙도에서 날아가는 장면에서 시작하는데 애국가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애국가를 들으면서 영화관에 서 있고요. 처음에는 일어났던 사람들이 뒤에는 털썩 앉게 됩니다. 애국가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그 시대적 상황을 너무나 재치 있게 반어적으로 풍자적으로 잘 담아낸 것 같아요. 자, 특징 두 번째는요. 방금도 이제 제가 계속 강조를 했지만 반어적인 게 많이 나오죠. 삼천리 화려강산 자기들끼리 또는 뭐가 있을까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반어법에 또는 반언과 반복법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것이 지향하는 거는 화살표 해주시고요. 풍자겠죠, 풍자. 지금 그런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하고 자유로움이 없다라는 것을 시대상을 새들도 마치 우리를 킥킥킥 이렇게 깨깨깨 비웃는 것 같다라고 조롱하고 야유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계속 강조했듯이 새와 우리로 대비되는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 이런 대비적 상황이 쓰였고요. 네 번째는 시의 전체적인 어조가요. 냉소적이에요. 우리 기영도시의 어조는 어땠어요? 굉장히 암울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런 어떤 민주주의나 어떤 항쟁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죄책감을 바탕으로 자조적인 말투를 많이 써요. 자조적이라는 건 자신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칸 놈은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나를 학대하는 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여기서는 약간 좀 삐딱이들 있잖아요. 말할 때 보면 이렇게 깐족깐족하게 왠지 까칠하게 말하는 그런 친구 말투로 하는 거예요. 아,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깨깨대면서 이런 식의 말투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자, 전체 정리를 하면요. 이제 여기 나오시면 제가 잠깐 제 프린터를 좀 놓아둘게요. 여기 이제 필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놓아두면요. 잠깐만요. 좀 고정이 안 되네요. 제가 처음이라 아까 심호흡을 15분을 하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자, 지금 이 전체 시는요. 현대시니까 당연히 자유시이자 서정시이고요. 성격이 가장 큰 특징이 뭐다? 현실 비판적. 근데 어떻게 비판을 하더라? 반어적이고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어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 이렇게 깐죽대는 말투 있죠. 그런 거를 냉소적이라고 하거든요. 차가운 냉이 웃을 쏘잖아요. 웃는데 왠지 나 비웃는 것 같아. 기분 나빠. 뭐 그런 웃음. 그런 말투를 이 시적 화자가 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요 황지호 시인님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시인님의 시라서 지난 시간에 이제 기영도 시가 이제 김준희 선생님이 선택하셨고 그분 취향이 반영됐다면 전 좀 이렇게 좀비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황지우 시인님 시를 좋아하는데 이 시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던 황지우 시인님 시 느낌이랑 좀 달라요. 다르기는 한데 이제 시대 상황을 굉장히 재치 있게 잘 비꼬아가지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험에 단골로 많이 나오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질문 사항이 있다면 이제 뭐 카톡이든 아니면 그 온라인 클래스 그쪽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멜스부크 오버.